4월의 강남은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벚꽃은 지고 미세먼지는 내려앉고 사람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테헤란로는 오후가 되어도 햇살보다 매연이 먼저였습니다. 윤도현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오늘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클릭률 1.4%, 신규 고객 유입 전월 대비 -6, 전환율은 여전히 업계 평균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도연은 손가락 끝으로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만 3년 전이었습니다. 중견 마케팅 에이전시 클라 커뮤니케이션즈, 직원 수 130명, 강남구 역삼동 12층짜리 빌딩의 7층과 8층을 쓰는 회사였습니다. 도연은 공채 3기로 들어와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다소 평범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첫 2년간은 팀 내에서 꽤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소비재 브랜드 캠페인을 맡아 SNS 반응률을 전년 대비 2.3배 끌어올렸고 그 결과로 작년 초 대리 승진도 남들보다 반기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팀이 재편됐습니다. 기존 담당이던 생활용품 계정 대신 금융 서비스 광고를 맡게 됐고 타깃 연령대도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적응하려 했습니다. 리포트를 쌓았고 레퍼런스를 찾았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팀장 강성규가 그의 책상 앞에 멈춰선 것은 지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강 팀장은 자료를 훑어보는 척하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번 분기 성과 안 나오면 내 커리어 위험하다. 그뿐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돌아섰고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고인지 조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잠들기 직전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도연은 29이었습니다. 충남 천안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크게 튀지 않되 뒤처지지도 않는 사람. 그것이 그가 삶을 대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취업 준비에서도 입사 이후에도 그는 언제나 적당한 노력이 아니라 충분한 노력을 해왔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야근을 피하지 않았고 상사의 말을 잘 들었고 보고서에 오탈자 하나 남기지 않으려 3번씩 교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옆자리 박지연은 오늘도 이어폰을 꽂은 채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막내 이현수는 퇴근 10분 전에 편의점 스낵을 사와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팀원들 모두 야근 중에도 크게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만 혼자 다른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니터 아래쪽 구석에 붙여둔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취업 준비 시절, 면접 전날 밤에 써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너무 오래돼서 풀이 약해진 메모지가 한쪽 귀퉁이부터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그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함께 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 주 금요일이 월간, 성과 발표일이라는 사실만이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클라 커뮤니케이션즈 7층 제2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바깥 사무실이 훤히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팀원 5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분기 월간 성과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성규 팀장은 상석에서 팔짱을 끼고 슬라이드를 훑었습니다. 박지연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뷰티 브랜드 캠페인은 클릭률 3.9%, 신규 유입 전월 대비 플러스 12.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수는 자기 파트 숫자를 읽어내려가며 중간중간 농담을 섞었고 회의실에 짧은 웃음이 돌았습니다. 도연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클릭률 1.4%, 신규 고객 유입 마이너스 6. 강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원인 분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금융 서비스 특성상 전환 주기가 길고 타깃 연령대의 모바일 반응률이 낮으며 업계 평균 자체가 하락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결과가 전부야.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사정은 다 있어. 근데 클라이언트는 사정 안 들어줘.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꺼내봐야 더 깊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박지연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로인지 동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8시가 넘자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지연이 먼저 갔고 현수가 따라갔습니다. 강 팀장은 외부 미팅이 있다며 오후에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다시 안정됐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다음 달 중간 점검까지 수치를 올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캠페인 소재를 교체해 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타깃 설정을 바꿔볼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을 잡아도 실제 숫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3주 효과가 보이려면 그보다 더. 밤 10시가 됐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도연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 달치 데이터 원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클릭률 1.4. 그 숫자에 커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1.4를 지우고 2.8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바뀐 채로 깜빡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큰 차이 아니잖아. 생각이 흘러들었습니다. 소수점 하나 차이도 아니고 전반적인 트렌드는 실제로 우상향 중이니까. 이번 달 초 수치는 실제로 좀 나아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고 일종의 보정이고 맥락을 담은 해석이고. 그는 다시 한번 숫자를 바꿨습니다. 2.8에서 3.7로 신규 유입도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수정했습니다. 손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CTRLS, 짧은 저장음. 사무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이라 부를 만한 감각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질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어차피 다음 달에 맞춰가면 되는 거야.
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판 위의 앱 아이콘들이 그냥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은 밤 막차 특유의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맞은편 좌석의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가 수정한 숫자는 다음 주 중간 점검 보고서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볼 것이고 어쩌면 본부장 보고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까지 닿을지 도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아파트 불빛들이 바둑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가 멎었습니다. 도연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진짜로 올려놓으면 된다.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따라오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논리가 스스로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그 결심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인지는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클라이언트 제안서 초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정된 데이터가 담긴 보고서는 이미 팀 내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었고 강 팀장도 확인 완료 표시를 달아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고 대체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낮 동안에는. 강성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특별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잠깐 회의실 들어올래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박지연이 힐끗 쳐다보는 것이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제2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은 테이블 위에 출력된 종이 몇 장을 올려놨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스템 접속 로그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파일명, 수정 이력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0시 43분. 파일명은 그가 수정한 보고서와 일치했습니다. 회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유 드라이브 로그 점검하다가 이상한 게 있다고. 강 팀장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수정했죠.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실수였다거나 다른 버전의 파일이었다거나 그러나 그 말들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내리깔고 테이블 모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강 팀장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차라리 고함을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고함이라면 맞서거나 무너질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낮고 건조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로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써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강 팀장은 먼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잠시 후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병 너머 사무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헤드셋을 끼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현수는 배달 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연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는 동안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징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변명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도연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유를 말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어떤 사정도 어떤 맥락도 한번 수정된 숫자가 만들어낸 사실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것.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도연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팀원들이 빠져나가고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원본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클릭률 1.4%, 신규 유입 -6, 숫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연이 손댔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원본은 원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입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첫 월급으로 밥을 사드렸던 날, 대리 발령을 받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지금 이 숫자와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딘가가 뻐근했습니다. 가슴이라기보다 그보다 조금 더 안쪽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실적이 무서웠고 팀장의 눈이 무서웠고 동기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오래된 버릇처럼 손을 썼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잡으려는 버릇. 그런데 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월간 성과 보고서, 담당자 윤도현, 작성일, 그리고 숫자 1.4, 수정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는 손끝이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단단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뭐가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팀장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지 아니면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속임 없는 숫자를 쓰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야근을 마치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다음 항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수요일 오전, 도연은 임원 보고 직전에 파일을 바꿨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였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복도에 서서 그는 저장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정된 수치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3.7% 올라간 그래프. 그는 30초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들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2.8, -6, 납작한 꺾은 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표는 짧게 끝났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도연은 등줄기가 서늘했지만 그것이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도연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일은 지난 2달치 회의 자료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캠페인 기획안, 타깃 설정 근거, 집행 일정표, 그것들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줄을 그었습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어떤 가정이 틀렸는지, 그 작업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틀렸던 순간들을 하나씩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객 불만 메일도 직접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그 메일들은 팀 공용 계정에 쌓인 채 누군가 처리하겠지 싶어 미뤄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받은 편지함을 열어 한 통씩 읽었습니다. 광고가 너무 반복된다는 것, 문구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없고 자극적인 문구만 많다는 것. 불만의 언어들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유형별로 나눠 메모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야근은 며칠 전에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제 그 낮음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읽힐 수 있는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배웠는가? 그게 진짜 데이터야. 언제 떠올린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쓰고 나서 잠깐 바라봤다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배 이지민이 도연의 책상 옆에 멈췄습니다. 지민은 입사 6년 차로 같은 팀에서 도연보다 2직급 위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도연이 처음 팀에 들어왔을 때부터 특별히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지민을 어려워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지민은 커피 한 잔을 책상 모서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도연이 올려다보자 지민이 화면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메모들, 분류된 불만 항목들, 새로 쓰기 시작한 분석 초안. 이제 제대로 시작했네. 그뿐이었습니다. 지민은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커피잔을 들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 겹이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인지 도연은 그 어느 쪽이든 좋았습니다. 묘하게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연은 강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 자리는 창 쪽 끝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도연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저 지난 보고서 다시 쓰고 싶습니다. 이번엔 문제점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으로요. 강 팀장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금요일까지요. 가져와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도연은 자리로 돌아오면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랐지만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다음 이틀을 도연은 보고서에 매달렸습니다. 숫자를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의 이유를 썼습니다. 타깃 설정이 왜 어긋났는지, 어느 시점에 반응률이 꺾였는지, 고객 메일에서 읽은 불만이 데이터의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는지. 그것을 쓰는 일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퇴고를 3번 했습니다.
오탈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보고서를 강 팀장 메일로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도연은 잠시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모니터 앞에서 느꼈던 여러 감각들이 스쳤습니다. 처음 숫자를 고쳤던 밤, 저장 버튼을 누르던 손끝에 낯선 느낌, 회의실 복도에서 파일을 되돌리던 30초, 지민이 내려놓은 커피잔의 온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쓰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신을 지키는 방향을 바꾸는 데서 나온다는 것도, 결과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사무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 연두색 잎들이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다음 분기 기획안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는 첫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야간 사무실의 따뜻한 조명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윤도현 대리는 책상 위 정리된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사장에서의 재시작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지민 선배님이 건네신 커피 한 잔이 시작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니 저도 힘이 납니다. 지민 선배님의 말씀에 도연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격려가 무너진 마음의 단단한 틈을 메워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객 불만 데이터를 하나씩 정리하고 실패한 캠페인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클릭률 2.1%, 전환율 1.8%. 하지만 이번에는 숨길 게 없었습니다. 진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발표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자리에 앉자 팀장 강성규 부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시작하시죠. 도연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띄운 그래프는 초라했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객 이탈률이 15% 증가했고 광고 효율도 하락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도연 대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다음 캠페인에서는 타깃팅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숨김없는 분석, 실질적인 개선안. 발표가 끝난 순간 강성규 부장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결과는 별로지만 부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데이터로 이야기하셨군요. 신뢰는 그런 데서 시작됩니다. 도연 대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승진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더 컸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민 선배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도연 대리는 목이 메어 말씀드렸습니다. 조작도 성과도 결국 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민 선배님이 웃으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한 번 무너지면 2배로 단단해집니다. 이제 도연 씨 차례예요.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강성규 부장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도연 대리,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도연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다시 신뢰 쌓겠습니다. 부장님의 어깨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화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도연 대리는 서울의 저녁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 대리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타를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새겼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압박 속에서 손가락이 떨리던 그 밤, 유혹에 넘어갔던 순간, 들통난 수치심, 그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커서 아래의 숫자보다 단단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성장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올까요? 도연 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직은 느리지만 확실히 돌아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